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요즘 가장 힙한 사람 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배종찬 저였으면 좋겠는데 이준석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두 번째 힙한 사람은 배종찬 연구소장님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이준석 컨벤션 효과, 이준석 현상이 계속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나타났는데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결과입니다.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국민의힘 39.1%, 더불어민주당 29.2%, 약 10%포인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은 결과, 또 한 주 전보다 더 올라간 지지율 결과인데 말 그대로 이준석 효과입니다. 정말 돌풍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데요.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파격을 또 강조했잖아요. 대체로 긍정적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 대표의 일방 독주를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일종의 신구 갈등이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파격적이고 또 혁신적인 외부에서의 발언을 하는 건 좋은데 좀 최고위원회의 논의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 발언을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놨는데 이 이준석 대표가 당의 입장처럼 발언하고 있는데 이 최고위원회의가 형해화되고 있다, 일종의 형식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곤란하다 이런 발언으로 읽혔는데 그만큼 얼마나 또 김재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중진들과 호흡을 잘 맞추냐, 이게 또 이준석 효과가 계속될 수 있는 중요한 또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 지금 변화가 이 대세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비빔밥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공존, 당의 중진과 어떻게 융합할지가 관건인데요.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긍정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이준석 대표가 저보다 수천 배 이상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당 운영에 대한 또 비판도 아주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또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만큼 30대 당대표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초반이기 때문에 일종의 허니문 효과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또 많은 시간이 배려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이준석 대표 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네, 변화의 바람과 함께 중진 의원들을 어떻게 함께 어울러서 나갈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참 국민의힘이 부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은 커질 텐데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거래 의혹이 있는 의원들한테 탈당, 출당 권유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 국회 본회의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변화도 강조를 했고 또 청년도 챙기겠다, 청년 특임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또 민생도 더 챙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장에 이 당내에 불거져 있는 이슈는 바로 부동산 투기 의원에 대해서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한 것이거든요. 네. 과연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리얼미터가 YTN을 받아서 11일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송영길 대표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 탈당 권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잘한 일이다가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27.6%에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내 반발이 나오고는 있지만 호남 지역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으로 잘한 일이다,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잘한 일이다. 66.3% 굉장히 높은 건데요. 네. 근데 이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무혐의,
이래 강조하면서 탈당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송 대표의 초강수가 용두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개인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이런 지금 의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정 여론도 생기게 되고 이 송영길 대표가 지나친 승부수였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걸 또 거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초강수를 내게 된 배경은 일단 부동산 이슈가 너무 중요하잖아. 여기서 이제 미적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또 후폭풍이 불 수도 있고 국민들은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하게 조치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개인 사정을 다 봐주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지층들에게는 정말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중도층도 끌어들여야 되는데 업참마속이죠. 그러니까 이 개개인의 의원 그리고 뭐 평생 친구라고 하는 우상호 이 사선의 우상호 의원도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정을 다 봐주다 보면 아니 이게 뭐 민주당이 개혁을 한다더니 송 대표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이런 반발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한편 또 이 부동산 이슈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요즘 이른바 이준석 세대 정말 무섭습니다. MZ세대가 네. 아니 뭐 하느냐 이게 발본색원 한다 그러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는 이런저런 억울한 사정이 제기되고 있지만 초강수를 끌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보입니다. 네, 점점 시간을 끌수록 당으로 봤을 땐 참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G7 네. 정상회의 끝났고요. 지금은 유럽 3개국 순방 중이잖아요. 지지율 영향이 네. 좀 있을까요?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는 이제 횡보하는 근데 큰 변화가 없는 정도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는 굉장히 이제 경제 관련해서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이슈라고 하면은 경북공 바로 우리 또 경북이 나옵니다. 경제, 북한 또 이 공약은 이제 검찰 개혁이니까 내정인데 순방을 할 때 경제와 관련됐던 지난 한미 정상회담 코로나 백신도 있었죠. 또 반도체도 있었고 배터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제 이슈가 있을 때는 지지율에 또 긍정 영향, 또 20대도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이번 G7은 아무래도 서방 선진 7개국이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방 효과가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G7 방문은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네. 나왔는지 궁금해요. 하도 변화가 커서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입당을 언제 하겠느냐 또는 입당을 하긴 할 것이냐 이런 또 궁금점까지 자아내고 있는데요.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12일, 1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차기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33.3%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8.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 홍준표 의원이 3.9%로 윤석열 전 총장이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네. 수치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박영진 의원도 참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에는 나오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추세로 보면은 네.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준석 효과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 다른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은 조사에서는 박용진 반짝 효과도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박용진 의원, 배종찬 소장, 일론 머스크 동갑입니다. 무슨 얘기하실까 굉장히 집중했는데 그 말씀이었군요. 네. 엄청난 사실을 오늘 알게 돼서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관련해서는 여당의 경선 일정 연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여부가 또 굉장히 관심사인데 여당 경선 일정, 윤 전 총장 입당 시기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전 총장 또 입당 차기 대선 후보, 보수 야권 후보들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버스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치평론가 중에서는
이 택시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먼저 이제 여당 경선 연기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후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면 경선 일정을 당은 당규와는 다르게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참 만족시키지 못하면 경선 일정을 참 연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만큼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권 내에서 이 경선 일정 연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원래대로 또 원칙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해드리고, 윤석열 전 총장 6말 7초 이른바 이달 말 7월 초에 정치 참여 입장을 밝힐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 피로감, 대변인을 통해서 발언을 전달하는 이 정치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준석 현상입니다. MZ세대의 이 지지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을 끌면 이른바 2030 세대는 아니 뭐야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국민의힘 후보 또는 보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 전에 입당을 해서 지지 기반을 다져나가는 이른바 선점 효과를 위해서라면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을 한다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만 더 잠깐 살펴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여론은 참 많이 팽팽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 야권 유력 후보를 겨냥한 공수처의 정치적 수사다가 47%, 또 그동안의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 엄정한 조치다가 40.1%. 그러니까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이 공수처가 굳이 정치적 논란을 겪을 법한 윤 전 총장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비판 여론도 상당히 담겨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